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간이 선배가 알려주는 노하우 마지막 편인데요. 언쟁 없는 세입자 협상 노하우, 그리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관련해서 노하우를 풀어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유튜브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메디테라의 힐링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사실 툭 터놓고 주변 분들이나 전문가랑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커피 한 잔의 값으로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좀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하고 좀 나랑 반대되는 의견을 낼 것 같은,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면 서로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세입자랑 이제 소유주의 관계일 수가 있어서 저는 세입자를 들여서 세입자랑 뭔가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곰둥이 주인님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이런 세입자 관리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세입자분들 전화 오면은 되게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쵸. 좋은 일로 전화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쵸. 뭐가 불만이 있거나 뭐가 안 된다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요거를 좀 제가 다른 투자 물건 이제 찾으러 다니고 투자하러 다니기도 바쁜데 요런 이제 전화가 많이 오다 보면은 이것도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싶어 갖고 용이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이제 처음 계약할 때부터 특약을 무조건 넣어요. 세입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특약을 계약할 때부터 넣는다. 네. 이제 어, 특약들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중개사 사장님은 이제 계약이 돼야지만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와요. 중개사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이제 집 보러 오신 손님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니까 계좌번호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바로 주지 않고 그냥 일단은 가계약 문구 만들어 놓고 거기 특약에다가 다 적어요. 이제 제가 특약은 이제 세입자 저하고 이제 세입자분이 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따라야 할 규칙 같은 거를 좀 특약으로 넣거든요. 그런 특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계약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가계약을 이미 이 특약을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본계약할 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네, 본계약할 때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약간 특약을 이렇게까지 넣을 생각을 하냐, 이건 좀 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아예 가계약할 때부터 제가 원하는 특약에 대해서 다 넣어놓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제 계좌번호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오케이 하면 계좌번호를 줘서 이제 진행해요. 그리고 중개사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좀 특약 같은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과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이 조건 안 맞춰주면은 전세 계약 안 해준다 하니까 이제 세입자를 어떻게 좀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달래서 이제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유도를 해주시죠. 네. 그것도 하나의 정말 꿀팁이네요. 차라리 계좌번호를 줄 때 아예 솔직히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니까 네. 그러면 그때 내가 미리 특약을 넣을 거를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넣으려고 하면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을 아예 못하게끔 계좌번호를 달라고 할 때 이미 딱 해놓는다. 되게 네. 좋은 꿀팁이네요. 저도 네. 하나 배웠어요. 곰둥이 주인님한테.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네.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전 30분 일찍 가서 미리 중개사 사장님을 구워 삶아가지고 안 넘어올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약간 이론주의였지. 계좌번호 보낼 때 이미 밀당을 끊어놓는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좋은 꿀팁이네요. 네, 왜냐면 내가 유리한 위치일 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게 제가 쓰는 그 협상 방식이거든요. 그 좋네요. 위치에선 절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중에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도록 그렇게 판을 그냥 다 짜버리는 걸 전 좋아합니다. 그쵸. 아쉬운 소리가 사실 쉽지 네. 않은데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판을 짠다. 너무 멋진 말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약을 보통 어떤 걸 넣어서 어떻게 조금 시간과 이런 걸 절약하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세입자분이 집을 보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드니까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특약에다가는 현 상태에서 계약임이라고 이제 일단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수리 관련돼서 요청 같은 게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계약할 때 이미 보셨었던 부분이고 현 상태에서 계약이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좀 특약 가지고 처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기본집을 사서 올 수리해서 전세 놓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싱크대에 물 샌다거나 뭐 화장실이 뭐 안 돼요 이러면은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AS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리고 가끔 뭐 제가 인테리어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판례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임차인분이 뭐 큰 방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소하고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판례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특약에다 넣어서 제가 수도, 가스, 전기 같은 이런 보일러 고장 같은 경우는 제가 비용이 큰 부분을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 건 맞지만 이렇게 좀 사용하는데 큰 지장 없고 이게 없다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게 아닌 사소한 잔고장 같은 이런 뭐 문고리라든지 아니면 뭐 전등? 전등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세입자님이 하시는 게 맞다, 이런 특약들을 넣어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전화 오시는 세입자님들 해서 교통정리를 해놓는 특약을 넣어서 핸들링 합니다. 네. 그러면 세입자분들이랑 시시비비를 가릴 때 훨씬 편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미리 교통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미리 특약을 넣고 그 특약 넣는 시기도 계약금 계좌번호를 줄 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소액으로 수리 비용이 들어갈 거는 미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특약을 넣어놓는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랑 마찰을 줄여서 이제 좀 편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먼저 중개사 사장님이 보통 커트 칠 때도 있어요. 이거 하면은 세입자 될 분이 계약 안 한다, 이건 무조건 빼야 한다, 먼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경험상 안 넣으면은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중개사 사장님은 그냥 한쪽 편만 들어주면 되거든요. 제 편을 들어주면 괜찮은데 세입자 편을 들어줘 버리면은 그냥 싸움만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보통 수리 문제로 전화가 오게 될 텐데 그럼 사장님이 저 대신 수리 해주실 거냐고, 그렇게 하면 빼주셔도 된다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저랑 세입자 간의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물론 이제 좀 계약하기 전에 기분이 서로 안 좋을 수는 있긴 한데 나중에 깔끔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니까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중개사 사장님이 본인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네. 중개사 사장님한테도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손을 들어줄, 곰둥이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계약을 해야 하니까 그분은. 그쵸. 계약도 네. 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니까. 그쵸. 되게 유리하게 진짜 판을 짜는 거에 되게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도 또 느끼네요. 투자하는 걸 보통 기본 집을 사서 올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는 걸 좋아한다, 그런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테리어를 되게 매번 해야 될 텐데, 그럼 인테리어 잘하는 방법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좀 막 고급스럽게 보이고 요런 거보다는 그냥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투자하는 총 세팅 비용을 적게 들여서 다음 투자지에 세팅하는데 그 비용을 더 쓰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있고 깔끔하고 무난한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추천받아서 견적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어플 같은 데도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견적서를 받아서 최소한 한 5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견적을 봐달라고 할 때도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현장에 직접 가서 봐주세요라고 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분은 그냥 안 해요. 왜냐면은 그냥 여기 내가 자주 하던 아파트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가봐도 내가 견적을 낼 수 있어 해서 견적을 보내시던 분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추가로 이제 그 철거 비용이 발생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또 적은 게 아니고 한 50만 원 이상 또 추가로 붙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실제 집에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굳이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수리해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데는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데는 뭐 문 잘 안 닫히는 거 깎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문 손잡이만 교체해도 새 거 같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는 사장님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현장에 가서 견적도 안 내주시고 그냥 바로 보내주신 분은 그냥 거르고 현장 직접 가서 견적을 내주신 사장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곰둥이 주인님이 안타깝게도 인테리어 사기를 최근에 좀 한번 당하셔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부산에서 인테리어 사기 당했는데, 그때 좀 제가 너무 무리하게 그 일을 벌리고 다녀갖고 수습하고 뭐 막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사기꾼이 들어와 버리니까 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원래 피해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좀 신경을 잘 못 써서 끌려다녔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게 제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소액 인테리어일수록 인테리어 사기꾼이 맘먹고 이제 사기를 쳐야겠다 해버리면은 계약금 건 순간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뭐 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위치가, 저희는 인테리어 해서 빨리 전세 맞춰서 잔금 쳐야 하는데, 이 사기꾼 입장에서는 그냥 질질 끄는 거거든요. 이제 시간의 예. 여유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시간을 질질 끄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 철거하고 페인트 대충 칠하고 그냥 나 아직 인테리어 진행 중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질질 끄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뭐가 어때서 못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진짜 했는지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은 이거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뭐 현장에서 일하셨던 부장님한테 한번 연락해 볼게요 하더니, 거기가 원래 어제 했어야 했는데 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를 못했다고 오늘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해서 믿으면은 다음날 가면 또 안 돼 있고, 안 돼 있어요?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고생하고 이제 전세 맞추는 날도 이제 다가오고 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쫄리지.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아예 그냥 계약금을 안 거는 형식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해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직접 저희 인테리어 할 집에 현장 가서 견적을 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도 이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계약금 안 걸고 진행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이분 입장에선 전화만 받았을 뿐이니까 저한테 쓴 시간이 없잖아요. 그치. 에너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기서 그냥 딱 끊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인테리어 공사를 따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쓰고 가서 견적도 내고 그치. 이런 수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으면은 좀 더 마음이 동하시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조금 사용해서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제가 좀 그 계약금을 안 걸고 이제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한 번에 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제 사장님 그 견적 금액도 괜찮고, 사장님 저랑 이제 상담해 주셨던 그 말씀이나 마인드가 너무 괜찮아서 사장님이랑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약금 없이 대금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사장님한테 저희 집 공사를 맡길게요. 그러면은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제 사정 얘기, 타기 경험 이런 거 사정을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냥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다른 데 또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이제 사기꾼을 거르기 위해서 계약금을 안 보내고,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계약금은 아니고 뭐 중도금을 달라고 한다거나 뭐, 다 끝나고 나서 대금을 치르거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약간 인테리어 관련해서 사고가 있어서 약간 그런 또 노하우가 쌓인 게 아니신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는 스킬, 노하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내고를 어떻게 해서 내가 판을 짜는가, 그리고 세입자를 어떻게 해서 좀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특약을 잘 넣어서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까지 사고 없이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차라고 하면 투자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배의 입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잘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막 투자를 조금 더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아,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이것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노하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종종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